처음이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뭘 배우나? 그냥 자식들이 해주는 대로 살지. 내가 뭘 더해? 기계는 젊은 사람들 거지. 우리랑은 거리가 멀어. 저도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나 받고 문자나 몇 줄 주고받는 용도로만 쓰고 있었죠. 어쩌다 화면이 바뀌거나 앱이 지워지면 혼자선 다시 복구하지도 못하고 괜히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엄마, 이건 그냥 누르면 돼. 아버지, 이거 몰라요? 그 말투 속에 스치듯 느껴지는 조급함에 괜히 더 물어보기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른다는 걸 감추게 되고 배우는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버스를 타려는데 시간을 보려다 앱을 못 열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선 제가 보낸 이모티콘 하나가 엉뚱하게 전달되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뭘 배우냐고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유튜브, 카카오톡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늦었다는 건 해보지 않았다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 디지털 세상은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단지 휴대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좋은 글을 찾아보고 카톡으로 손자 손녀에게 안부를 전하고 동영상으로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고 지도 앱으로 처음 가보는 곳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일들이 내 삶을 얼마나 다채롭게 만들어주는지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젊은 머리가 아닙니다. 시작해보겠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터치 한 번도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걸음을 떼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정말 쉽게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계 설명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디지털 첫걸음을 응원하는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이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스마트폰. 이제는 익숙해질 때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기계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기 하나 들고 다니던 시절, 버튼을 눌러 번호를 누르던 그 시절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화면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누르면 뭐가 나올지 몰라서 두렵고 괜히 손이 잘못 닿아서 무언가 지워질까봐 걱정되고 심지어 전화조차 어떻게 끊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멀어지기보단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터치, 그 처음의 낯설음.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을 때 전원을 켜는 법도 몰랐습니다. 길게 눌러야 켜지는 전원 버튼, 화면을 밀어야 잠금이 풀린다는 것도 몰랐고요. 손끝으로 가볍게 톡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길게 눌러야 되는 버튼, 짧게 누르면 안 되는 기능들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운전면허처럼요. 터치란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 아주 세게 누를 필요도, 빠르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저 누르고, 밀고, 손을 떼는 연습만으로도 화면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이 내 방이라면, 스마트폰을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 그걸 홈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홈 화면은 우리 집 현관처럼 모든 기능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엔 앱들이 줄줄이 놓여 있죠. 전화기 모양,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달력, 카메라, 사진첩까지.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누르기 무서웠지만 하나하나 눌러보다 보니 앱은 나를 위한 작은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앱만 남기고 안 쓰는 건 정리해도 됩니다. 자식들이 깔아준 복잡한 금융 앱, 게임 앱,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삭제해도 괜찮아요. 내가 자주 쓰는 앱만 첫 화면에 정리해두는 것만으로 스마트폰은 훨씬 쉬워집니다. 전화,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해요. 전화 걸기 앱을 누르면 숫자가 나오고 예전처럼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쉽게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전화 끊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 빨간 수화기 모양을 누르면 통화는 종료됩니다. 문자는 더 간단합니다. 메시지 앱을 누르고 받는 사람을 선택한 뒤 글을 쓰고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죠. 자판이 너무 작다면 설정에서 글씨 크기와 자판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오타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와이파이와 데이터, 그 차이 아시나요? 이거 하면 요금 나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와이파이란 집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무료 무선 인터넷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데이터를 쓰지 않고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데이터란 휴대폰 요금제 안에 포함된 인터넷 사용량입니다. 와이파이가 없을 땐 데이터를 쓰게 되죠. 많이 쓰면 요금이 추가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앱, 와이파이, 집 와이파이 이름 선택, 비밀번호 입력. 와이파이 연결만 잘해둬도 데이터 걱정 없이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나에게 맞게 바꾸는 첫걸음. 스마트폰에는 설정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의 뇌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글씨 키우기, 벨소리 바꾸기, 화면 밝기 조절, 배터리 확인, 저장 공간 확인. 설정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연습해 보세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스마트폰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파트너가 됩니다. 모르겠을 땐 물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른다고 창피해하지 않는 것. 오히려 묻지 않아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 이웃, 유튜브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씩 배우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디지털 멘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배운 사람입니다. 2부 유튜브 당신의 세상과 연결됩니다. 유튜브 이젠 제 친구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요즘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시간에 듣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죠. 그런데 처음 유튜브 앱을 열면 화면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어디를 눌러야 하지? 영상은 어떻게 찾지? 광고는 어떻게 넘기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유튜브를 멀리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튜브는 당신의 취향 백과사전이자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손끝에서 세상이 펼쳐지는 그 마법 같은 방법을 하나하나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어디에 있나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붉은색 재생 버튼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앱입니다. 앱을 누르면 화면 가득 다양한 영상들이 나타납니다. 요리, 건강, 음악, 뉴스, 여행, 마치 책을 펼치듯 세상 모든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죠. 영상은 어떻게 찾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창을 눌러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면 100세 건강 요가, 60대 여성 코디, 시니어 스마트폰 사용법, 옛날 트로트 모음, 글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련된 영상들이 주르륵 뜹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눌러보면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어떻게 하나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 버튼 하나가 영상 만든 사람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보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에 앱을 열었을 때 그 채널의 새로운 영상이 자동으로 떠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돈이 나가지 않아요. 단지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댓글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영상 아래로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보입니다. 댓글은 공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질문을 남기기도 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참 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단, 댓글은 공개되니 항상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욕설, 공격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당황하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이나 중간에 가끔씩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건너뛰기 스킵 애드 버튼이 뜨는지 확인하세요. 그걸 누르면 바로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광고는 유튜브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너무 불편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본 영상 다시 보려면 가끔 좋았던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럴 땐 유튜브 앱 하단의 보관함을 누르면 시청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본 영상 목록을 날짜 순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마음에 드는 영상에 저장 또는 재생 목록 추가를 해두면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어르신을 위한 추천 키워드 모음. 처음엔 어떤 영상을 봐야 할지 모르겠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 쉬운 스마트폰 사용법, 시니어 홈트레이닝, 트로트 명곡 모음, 시니어 패션, 치매 예방법, 고혈압 운동, 효도 영상, 손자 손녀 영상 모음. 당신을 위한 영상, 이미 세상엔 수없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중입니다. 3부. 카카오톡, 자녀와 친구에게 마음 전하는 법. 이젠 말보다 이모티콘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에게 카톡 좀 확인해봐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혹은 사진 한 장 보내는데 몇 분씩 헤매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톡. 이 작은 앱 안에 세상이, 관계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녀, 손주, 친구들과 마음을 전하는
그 작지만 따뜻한 기술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앱 어디 있나요? 노란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 이름은 KAKAOTALK 또는 카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서 찾아 한번 눌러보세요. 카톡을 처음 실행하면 채팅 목록, 친구 목록, 설정 등이 보일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대화창이 가장 최근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죠. 문자 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자녀 이름을 눌러 채팅방에 들어가면 맨 아래에 입력창이 보입니다. 거기에 글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 모양 버튼 또는 전송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보고 싶구나. 단 3마디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길게 안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사진 보내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거나 오늘 만든 반찬을 자랑하고 싶을 땐 사진 전송이 필요하죠. 채팅창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사진 또는 앨범 항목을 선택. 보내고 싶은 사진을 고르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끝. 참고로 사진은 한 번에 여러 장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이모티콘,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친구. 이모티콘은 말 대신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작고 귀여운 그림들입니다. 채팅창 하단에 웃는 얼굴 아이콘을 누르면 다양한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눌러서 바로 보내면 됩니다. 예시, 하트 뿅뿅 사랑해, 엄지척 고마워, 눈물 주룩 미안해. 한마디 없이도 이모티콘 하나로 자녀와 친구들의 마음을 웃게 만들 수 있어요. 단톡방,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 카톡에는 단체 대화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형제들끼리 가족 모임 단톡방, 동창회 친구들 단톡방, 취미 모임 단톡방 등. 단톡방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함께 표시돼 누가 말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단톡방에서는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 혼동을 줄 수 있으니 누구야, 너 말이야 식으로 꼭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음성 메시지와 전화 기능도 있어요. 글을 쓰는 게 힘들 땐 음성 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를 활용해 보세요. 음성 메시지. 마이크 모양을 누르고 말을 한 뒤 손을 떼면 내 음성이 상대방에게 전송됩니다. 카톡 전화. 대화창 상단의 전화기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음성 통화 또는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연결 시 통화료도 들지 않아요. 카카오톡. 실은 이런 기능도 있어요. 파일 전송, 위치 공유, 일정 등록, 링크 공유, 차단 기능. 이 모든 기능은 내가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씩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전할 수 있습니다. 4부. 키오스크, 당당하게 주문하는 날까지. 다음엔 당당하게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처음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식당에서, 병원에서, 영화관에서 직원이 아닌 화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하지? 어떻게 눌러야 하지? 잘못 누르면 결제가 되거나 모르는 화면이 나올까봐 아예 손도 못 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고 처음엔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는 도구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키오스크는 사람 대신 나를 도와주는 무인 도우미입니다. 키오스크란 무엇인가요? 키오스크란
카운터 직원 없이 고객이 스스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터치형 기계 화면입니다. 주로 다음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 식당, 카페, 병원 진료 접수, 영화관 예매, 지하철 무인 발권기, 무인 은행 업무기기. 처음엔 낯설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키오스크 화면은 비슷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언어 선택, 한국어를 누르세요. 메뉴 선택, 그림이나 글씨로 되어 있고 사진도 함께 나옵니다. 햄버거 종류, 커피 메뉴, 옵션 선택, 아이스앗, 사이즈, 추가 여부 등을 묻습니다. 글이 작을 수 있으니 천천히 읽고 누르세요. 장바구니 확인, 선택한 메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방법 선택, 카드 결제, 현금, 모바일 페이 중에서 선택, 영수증 출력. 필요하면 꼭 영수증 받기를 눌러주세요. 키오스크는 천천히 눌러도 기다려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주문 도중 멈춰도 괜찮습니다. 화면이 이상해졌다고 혹시 멘붕 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맨 위에 처음으로 버튼이나 오른쪽 아래 취소 또는 이전 버튼을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한 번도 안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단말기가 화면 아래나 옆에 있습니다. 직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결제 방법을 화면이 안내해 줍니다. 카드를 긁거나 꽂거나 대기만 하면 자동 결제됩니다. 주의할 점.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 숫자 키패드의 4자리 숫자를 누르세요. 도움 요청 버튼 주저하지 마세요. 모든 키오스크에는 도움 요청 버튼이 있습니다. 도움 요청 또는 직원 호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누르시면 직원이 바로 다가와서 도와줍니다.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서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실전 연습이 필요할 때는 키오스크를 연습하고 싶다면 다음 장소를 추천드려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시니어 디지털 교육 공간, 노인복지관의 키오스크 모의기기 체험존, 유튜브 시뮬레이션 영상 검색 키오스크 연습, 또는 실제 카페에 가셔서 직원에게 처음이라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다려주십니다. 오히려 반갑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키오스크로 주문할게요.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 말이 머릿속에 아니라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린 함께 연습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부. 앱으로 더 편해지는 생활.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의 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어요. 병원 전화하려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은행에 가는 것도 줄이 너무 길어요. 예전엔 당연했던 일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에겐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앱이 뭐야? 이걸 어떻게 설치하지? 혹시 잘못 건드리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당신의 일상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앱이란 무엇인가요? 앱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날씨 보기, 뉴스 확인,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지하철 시간,
카메라, 모두 앱입니다. 즉, 앱은 나의 생활 도우미입니다. 날씨의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친구. 요즘은 창밖을 보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먼저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날씨 앱을 열면 오늘의 기온, 비올 확률, 자외선 지수, 내일 모레 예보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갑작스러운 우산 준비는 이 앱 덕분에 미리 할 수 있죠. 추천 앱,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윈디, 대중교통 앱, 버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20분 기다리기 힘드시죠? 이젠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기능, 버스 번호 입력 도착 시간 확인, 노선 보기, 실시간 GPS 위치 확인, 추천 앱, 서울버스, 카카오버스, 지하철 종결자, 카카오 지하철, 병원 예약 앱, 기다리지 않아도 진료받는 방법, 병원 전화 예약은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점심시간에는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는 앱으로 병원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병원 위치 검색, 진료 시간 확인, 진료과별 의사 선택, 실시간 대기 인원 확인, 간편 예약, 추천 앱, 굿딱, 똑딱, 네이버 예약, 참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암호화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카메라 앤드 사진 앱, 추억을 담고 정리하는 기술, 손주 사진, 여행 사진, 사진은 많은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서 못 찾으셨죠?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모든 사진은 갤러리 혹은 사진 앱에 자동 저장됩니다. 기능, 사진 날짜별 보기, 앨범별 정리, 확대 편집 삭제 가능, 다른 사람에게 전송 가능, 사진 정리는 삭제 즐겨찾기 앨범 정리 순으로 하시면 깔끔합니다. 은행 앱집에서 하는 금융생활, 은행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 서류, 비밀번호 입력 등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은행 앱만 있다면 계좌 조회, 이체, 공과금 납부, 거래 내역 확인, 자동이체 설정 모두 집에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비밀번호 유출 주의, 공공 와이파이보단 집 와이파이에서 사용, 알 수 없는 문자는 클릭 금지. 대표 앱,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우리원뱅킹, 카카오뱅크. 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앱이 없다면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름을 검색하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끝. 앱 설치 시 주의사항, 별 4개 이상, 리뷰 좋은 앱 사용, 설치 후 사용자 동의 항목 천천히 읽기, 필요 없는 앱은 삭제 가능. 하루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젠 병원 예약도, 카톡으로 자녀에게 사진 보내는 것도, 버스 시간 확인도 손 안에서 다 됩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나는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나는 일상을 앱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6부. 디지털은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번째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당신이 디지털이라는 낯선 세계 앞에서 도전했고, 이겨냈고,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터치해보지 않았던 화면에 손을 올려보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나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더 위대했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화면이 바뀌면 식은땀이 나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잘못될까 걱정되어 손조차 못 댈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우기로 마음먹었고, 영상 하나하나 끝까지 들으셨고, 낯선 기기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디지털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자녀와의 대화가 있고, 손주 사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책, 영상이 있고, 궁금한 세상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은 사람을 향한 기술입니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자신감을 되찾는 법,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아마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죠?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카톡으로 자녀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예약도, 버스 시간 확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삶의 자존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여정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처음엔 무섭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나도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지금은 즐겨. 이 말들이 또 다른 시니어에게, 또 다른 가족에게 크나큰 용기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선배가 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삶을 만듭니다. 이 여정의 끝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디지털은 두려움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술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익히고 그걸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디지털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앱이 생기고 업데이트가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천천히 기꺼이 다시 시작해보세요. 디지털은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